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LNF인데요. 투자 아이디어는 상대적 저평가로 이렇게 뽑았고요. 이 리포트 나왔을 때가 3월 7일이었고 주가가 24만 5천 원이었는데 그때 주가보다 지금 약간 낮은 상태죠. 오늘 급락을 해갖고 그래서 상대적 저평가죠.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얘기인데 보통 미래 그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2차 전지 이 업종에서는. 그래서 24년 실적 대비해서 PER이 17.1배다. 굉장한 저평가죠. 현저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최근에 2월 달에 테슬라에서 그 공급 공시가 났었죠. 양극재. 그래서 그 공급처가 확대됐는데도 PER이 이 정도면 저평가다 이런 게 이제 증권사의 분석이고요. 근데 안 오르는 데는 사실 또 안 오르는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의 센티먼트를 보면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올리면서 올해 고점일 확률이 좀 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했죠. 이제 급락한 거는 그 CRMA 초안 공개 후에 뉴스에 팔라 이런 얘기가 있죠. IRA, CRMA 기대감이 높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당연하죠. 근데 막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조정을 받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 주도주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주처럼 뭐 적자 기업이고 그게 아니라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뭐 조정받으니까 반토막이 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인간 지표인데요. 뭐 현대차 다니시는 분이 4억 넣어서 10억 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지표고 오늘 코스닥이 올랐는데도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했죠. 에코프로. 이거는 뭐 그 숏 스퀴즈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근데 LLF의 주가가 중요한데 이럴 때 좀 방어가 되면은 아 뭔가 있구나 느낄 텐데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꼭 저평가라고 할 수 있나 의심은 좀 해봐야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떨어졌고요. 뭐 LNF는 뭐 양극재 기업이고 뭐 한국과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실적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기억이 나는 게 21년도에 아마 여름 뭐 상반기에 몇 달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나요. 참 그때 무서워서 못 샀는데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치 주는 현재 재무제표 갖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걸 믿지 않는 거죠. 아니면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근데 이거는 지나고 나면 좀 아깝죠. 전기차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전 세계 정부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계속 증설하는데 그게 계속 실적으로 잡히고요. 그래서 매출 300%, 영업이익 502% 어마어마하죠. 그 10, 불과 15억이었는데 443억, 2662억, 100배가 넘죠.
200배, 200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고, 2025년에 12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조 정도 되는데, 3배가 더 증가하는 거죠. 예상 실적이. 그래서 GS 계열인데, 허재용 씨가 이제 세로닉스의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또 세로닉스의 최대 주주고요. 이분이 어, 여기 대표이사고, 뭐 2020년부터 전기차가 뭐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사주가 대략 한 7% 정도 있는데, 자사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5천억 정도 조달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주주 구성을 보면 세로닉스가 14%,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3.87%, 허재웅 씨가 있죠. 그리고 자사주가 7.6%, 요거를 담보로 발행한다는 거고요. 자, 양극재 기업인데 2000년에 설립했고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가격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전기차 주행 거리를 결정한다. 처음에 이제 짧아서 막 뭐 그거에서 뭐 하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하이니켈로 가면서 거리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50%에서 뭐 70, 80, 90. 지난해 22년도에는 니켈 함량 92%인 뭐 이거는 울트라 하이니켈이 울트라 니켈이라고 해야 되나요? 2023년 24년에는 니켈 함량 95%인 양극재를 양산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양극재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전기차 주행 거리를 결정하고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 수명을 결정한다.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하고 있고요. 양극재에서 왜 니켈 함량이 점점 높아지냐? 왜 하이니켈이 되냐? 그 코발트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니켈 비중을 늘려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근데 안정성이 뛰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 보완으로 극복을 한 거고요. 양극재 시장이 가장 크고요. 2030년까지도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원계를 이제 잡고 있는데 NCM이 있고 삼원계가 있고 LFP가 있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뭐 삼원계에서 세계 1위고 LG화학이 2위고요. 뭐 그다음에 일본 업체, 벨기에 업체가 있고 LNF가 6% 정도 되고 포스코 케미칼이 6.9%, 삼성 SDI 8.2%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맞는 거죠. 증권사에서 해소된다고 해서 꼭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차전지 그 배터리에서 원가 비중은 양극재가 이제 제일 높고요. 뭐 간단한 구성은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전액,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뭐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고 마진율도 제일 높죠. 배터리 기술 발전 로드맵을 보면 3원계 배터리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게 니켈 함량이 50, 60, 70, 80 계속 높아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전기체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낮춘 거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했다가 역전을 했죠, 계속. 그래서 합산으로 봤을 때도 중국은 CATL과 BYD 중심으로 합산을 하고 한국은 이제
배터리 쪽에 LG, ES와 삼성, SK 이거 합쳐보면 예전에는 어, 비슷했는데 21년도에는 한국이 더 높았죠. 아, 이미 역전을 당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근데 이게 이제 그거죠.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요. 22년까지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이 높아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올해 들어서 성장을 시작했고 유럽은 또 성장을 했다가 그 전쟁 때문에 좀 부진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성장한 게 뭐 세계 완성차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한 게 이제 컸고 근데 그거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게 더 크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형이 많이 생겼죠. 전기차가. 그래서 이제 커진 거고 그래서 한국 그 배터리 업체도 LFP에 대응을 하기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57%에 한국은 23%, 두 배가 넘죠. 근데 올해는 또 이제 한국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주가에 미리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차세대로 하이니켈, 니켈을 함량을 더 높이고 전고체 옛날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좀 먼 거 같고 아직도 코발트 프리가 있죠. 코발트를 아예 없애는 거. 그리고 한국 그 업체도 셀 업체도 LFT 배터리를 진출하겠다는 거죠. 삼원계와 LFP 저가형 전기차를 대응하겠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NF에서 주가의 변곡점은 테슬라 공급 계약을 한 걸로 좀 올랐다. 어,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났는데 2월 28일에요. 공급 계약 금액이 3.8조. 근데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로 이제 트집이 좀 잡혔죠. 짧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10년이었나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괜히 디스카운트 되는 것은 아니다. 에코프로그램이 시장 주도주가 된 게 괜히 된 건 아니고요. 뭐 수직 계열화도 있고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25년 이후에는 해외 현지 공장에서도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공장 그 정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불허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허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주가가 업사이드가 있겠죠. 고객 다변화가 된 게 일단은 뭐 좋고 후속 수주 기대감도 있고 근데 테슬라의 3.8조나 레퍼런스 쌓았다는 거는 다른 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건 분명하고요. 그 테슬라가 4680 원통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밝혔죠. 근데 이것도 말이 참 많은데 텍사스 공장이 중심이 되고 어, 이제 후속이 계속 이제 터져야겠죠. 그래서 텍사스 공장 생산 캐파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26년 이후에 추가 물량,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22년 기준 70% 너무 높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LG 화학이 양극재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다. 근데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이고 그 LNF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25년 고객별 매출 비전 가이던스가 70%에서 20%, 50%로 낮추고 OEM으로 많이 늘리겠다는 거죠. 테슬라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타사도 이제 갈 수 있을 거고 목표 주가는 꽤 높죠. 그래서 뭐 경쟁사 평균이 50배인데 31배다. 23년 기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죠. 추가 수주가 나오면 당연히 또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25년 OEM 기준으로 OEM 계약 비중 30%
목표로 하고 있고, 테슬라와 추가 또는 추가 수주나 테슬라 외에 OEM사와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가능성이 이거는 뭐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갭을 좁혀 나갈 것이다. 공급사 다변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테슬라 캐파 확대 수혜가 일단 1차적으로 테슬라 그 텍사스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0만 대, 60만 대, 100만 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더 확대를 하겠죠. 그리고 네바다 공장 배터리 생산 능력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항상 주도주가 에코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1등을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미 이제 꺾였고 이럴 때 잘 봐야 되는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뭐 저평가니까 무조건 재평가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고 근데 또 OEM사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없냐. 레퍼런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에코 프로그램보다 저평가 받는 이유가 뭘까? 좀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고요. LG의 내재화 리스크, LFP 대응을 어떻게 되고 있나, 수직 계열화 미비, 그리고 미국의 레드우드 합작 공장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등 해서 계속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